경기도의 이슈를 토크로 풀겠습니다. 톡 쏘는 질문으로 톡 쏘듯 시원하게 경기도 의정 뒷이야기를 토크로 풀어냅니다. 의정 톡톡의 조충현입니다. 경기도는요, 내세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 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최고의 규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이끄는 교육 정책의 선도 지역이 바로 경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 경기도는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위원을 모시고 경기도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의정톡톡에 오셔서 정말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교육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진심인 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입니다. 저는 공원도의원, 주차도의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교육도의원으로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눈빛이 열정이 굉장히 가득하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첫인상부터가. 근데 그 교육기획위원회, 사실 이야기는 좀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상임인가요? 경기도의회의 많은 상임위 가운데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기획위원회하고 교육행정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행정 쪽의 분야는 행정위원회, 저희들은 기획, 그러니까 예산과 정책에 관련되는 부분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고요. 경기도 교육청에 기본적인 교육 정책 심의하고 또 학생과 교사 또 학부모 등과 같이 관련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 또 예산안, 결산 이런 심의, 또 조례 재개정 등을 통한 여러 가지 교육 정책 수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좀 소개를 경기도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바로미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일하시면서도 뿌듯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책임감에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인구수에서 전국에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 학교 수, 또 경기도 교육 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자치단체의 교육자치 부분을 저희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그 교복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5년 기준 최대 40만 원. 와, 이게 교복값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 교복비 지원은 정말 반가운 일이지만 이게 보니까 그 실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거 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마냥 좋을 것 같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고요. 8년 전에 조례를 교복 관련 학생 교복 지원 조례를 경기도에서 처음 만들어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신입생의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다가 작년부터 생활복, 체육복을 추가하면서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만 원을 학교의 그 일괄 구매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치 않더라도 교복을 입지 않더라도 거의 단체 구매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학창 시절에 교복을 고등학교 입었는데 무조건 입었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잘 안 입는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잘 안 입으면 굳이 그걸 일괄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만나보셨나요? 제가 학부모님 또 교사 양쪽 또 학생 많이 만났는데요. 의견이 조금 분분하긴 합니다. 그래요? 교복은 사실은 자율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교복을 입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학교마다 생활 규정이라고 있어가지고 예. 복장에 대한 제한을 두고 틀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장 제한이 있다 보니까 교복 착용 고등학교로 또 중학교로 분류가 되고요.
교복 착용고의 경우에는 지원하는 40만 원을 일괄 단체 구매했을 때 현물로만 지급하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또 그 부작용 말씀하셨는데 그 교복이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 문제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겁니까? 예, 최저가는 이제 입찰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교복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만은 일단은 예산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최저가로 입찰에서 낙찰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담합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또 저가다 보니까 교복의 품질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교복의 가격을 떠나서 지금 학생들의 경우 지금 학교의 교복 착용 고등학교, 중학교라 하더라도 5% 정도도 교복을 입고 학교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 보니까 그 과잠바처럼 학교 잠바도 막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거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단체복으로 단체복으로. 생활복, 체육복 이런 것을 입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마저도 지금 학교 규정을 지킨 학교는 거의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자율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단속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학생을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규정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규정이다. 그러면 교복을 입는 학교인데 교복을 자율화해서 편하게 입든 안 입든 상관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생활 규정상 우리 고향교육지원청만 하더라도 전체 중고등학교가 다 교복 착용 중고등학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활 규정 때문이죠. 그 생활 규정에서 복장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생활 규정에서 복장 제한을 없애면 자유롭게 입을 수 있다. 다만 학교에서 지침은 만들 수 있다. 이러면은 단체 구매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또 일부에서는 교복을 선호하는 학교에서는 교복을 단체복으로 지정을 해서 반드시 또 교복을 착용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도록 학교 자율에 맞추는 그런 규정 개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이 지원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그 반가운 소식 같았었는데 이게 보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쉽지 않은 문제들이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충돌되어 있네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또 학부모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서 정책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생활 규정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학교 차원에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더 이상 현물 지원에 얽매이지 않고 영수증 처리로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또 그러면은 선배들한테 교복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맞아요. 이런 자율적인 그런 움직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조금 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상당 부분 진도가 나갔고 예. 교육청에서 지금 공문도 각급 학교에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 교복에 이어서 그 급식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원님도 학창 시절에 그 도시락 싸서 다니셨죠? 그렇습니다. 저는 1970년대 후반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도시락을 다 싸갖고 왔고요. 그 도시락을 같이 모여가지고 반찬을 뺏어 먹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좀 또 그랬어요. 네. 난로에 올려놓고 김이 모락모락 나서 도란도란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 또 어떤 경우는 김밥을 싸와서 잔디밭에서 먹기도 하고 옥상에서 심지어 먹기도 했어요. 학교 옥상을 올라가셨어요? 예, 그거 쉽지 않은데 그거. 뭐 그때는 뭐 그렇게 규정이 강하지가 않고. 아니 근데 저도 그 생각해 보면 도시락 꼭 그 점심시간 전에 도시락 다 먹어가지고 점심시간 때는 그 수저 들고 그냥 친구들과 같이 막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추억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도시락의 어떤 그것들이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급식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된 건가요? 제가 그 학교 급식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1981년도 꽤 오래됐는데 그때 초등학교 학교 급식이 처음 시작됐고 2003년도에는 모든 초중고에서 급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상이었는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무상급식을 2001년도부터 과천시에서부터 초등학교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작됐고 네. 2012년도에는 중학교, 2019년도에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근데 그 2022년 경기도가 급식의 역사를 다시 썼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경기도에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자율 선택 급식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아 자율로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급식을 이제 군대식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기호에 맞게끔 그 반찬도 조금 선택할 수 있고 또 양도 조절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아플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급식을 신청해서 받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급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호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정말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런 음식처럼 밥처럼 아프면 또 죽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급식은 일괄적으로 받다 보니까 쉽지 않았는데 그렇군요. 근데 아이들이 그 급식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 급하게 어떻게 알았어요? 급하게 먹는 식사라고 해가지고 급식이란 말을 하던데 어떻게 하면 뭐 지금 여러 가지 자율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급식을 좀 즐거운 식사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에서 그나마 자율선택급식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찬 한두 개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저는 자율선택급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유급식 제도가 좀 도입이 돼야 된다. 자율이 아닌 자유. 예. 보다 좀 급식에 좀 자유를 학생들한테 많이 선택권을 주고 또 급식 제도를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학생들 또 학부모가 원하는 그런 급식 메뉴도 선정하고 급식재료도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또 학생들이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은 급식 맛집, 급식 축제 이런 개념도 좀 도입을 해야 된다. 저도 학교 졸업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다른 세상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하면 할수록 정말 그 교육 현장이 정말 세상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교복, 무상 지원, 무상 급식 진짜 저 때는 진짜 생각도 못할 일들이었는데 근데 또 보니까 이 변한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과서도 그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예. 지금 학교의 교육 모든 시스템을 디지털화를 한다. 물론 이제 책을 넘기면서 보는 그런 감수성도 필요합니다만은 정보화 시대에서 디지털화가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또 그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AI 기반의 하이러닝 시스템을 해서 이제 인공지능 교육 방식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 뭔가 그 AI를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편리하긴 하는데 그것 또한 근데 또 문제점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난 연말에 의원님께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인규, 김선희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급속하게 정보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교육 현장에서만은 윤리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AI 윤리 교육을 해야 한다는 조례를 4차 산업 교육진흥 조례에 개정안으로 넣어가지고요. AI를 통한 교육 과정에서 가짜 뉴스 문제라든가 또 딥페이크 같은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윤리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이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윤리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윤리 교육이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윤리 교과 프로그램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선은 AI를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범죄 예방 그런 교육을 프로그램을 좀 더 늘리고 또 교육감이 이거를 책임을 가지고 윤리 교육을 좀 시행하도록 그리고 매년 윤리 교육 시책에 대한 계획을 작성을 해서 발표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좀.
진짜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뭐 디지털 범죄도 굉장히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뭔가 그 인공지능의 영향력도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윤리적 판단력과 책임감을 갖춘 정말 시민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게 이 교육이 굉장히 뒷받침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끝으로 그 태블릿 PC, 스마트 기기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뭐 학교별, 뭐 학생별로 디지털 격차 이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디지털 격차 문제는 없나요? 왜냐하면 이런 스마트 기기들이 또 비싸기도 하고 또 집엔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격차 해소의 문제입니다. 네. 학생들마다 집에 갔을 때 쓰는 컴퓨터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학교에 왔어도 교사들의 어떤 지적 컴퓨터 활용 능력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대도시하고 농촌의 어떤 격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학교에 보급되고 있는 그 랜선, 이 하드웨어가 대부분 1900년도의 말,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네. 예, 그 벌써 30년이 된 노후된 랜망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교체하는 작업을 전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교마다 아직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교육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저희들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이끄는 교육 정책의 선도 지역이게 딱 경기도가 확실하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네. 예산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매년 7천억 가까이 이렇게 많이 디지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기도에서도 모두가 이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갖고 모든 학생들이 뭔가 가능성을 더 크게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경기도의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의원님이 또 하실 일들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좀 의원님 그 교육에 대한 그 내공 그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자녀분들을 키울 때 교육에 관심이 그렇게 많으셨나요? 저는 아버지의 무관심이 자녀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어릴 때 우리 교장 선생님 그 사택에서 제가 컸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예. 교육자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요. 네. 또 기자 시절에 또 교육부 출입 기자도 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이해도는 좀 높은 편이라고 자평합니다. 예. 또 의원님 계시니까 또 경기도 교육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용적이면서도 그 미래지향적인 교육관 이런 것들이 딱 느껴지는데, 이렇게 교육기획위원회에 속해 계시면서 우리 의원님 이것만은 나 쫙 이루고 싶다. 이건 정말 욕심이다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예, 저는 네. 그 교육 그 환경 문제에 있어서 각급 학교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마음껏 뛰놀고 또 거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교육 환경 시설 개선 사업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인성 교육이 또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절 교육과 함께 학생들이 먼저 인사하기, 서로 대화하기, 그리고 고운 말쓰기 이런 인성 교육 캠페인을 좀 경기도 전역에서 좀 펼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급식 교복 시스템 개선, 윤리 교육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학교의 어떤 폭력 문제, 처벌 위주보다는 조정 위주로 해서 학교 폭력이 학교에서 좀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런 데 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또 의정톡톡을 통해서 이택수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또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해 주신 게 어떠셨습니까? 오늘 의정톡. 너무 이제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좋은 정치로 더 나은 경기도 만드는데
꼭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경기도 이슈를 이렇게 토크로 풀어드리는 의정톡톡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더 나은 교육,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좀 관심과 사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지켜보고 각자의 목소리를 낼 때 경기도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의정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톡톡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